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 시간으로 구정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보는 대단히 중요한 속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버맥틴이 오미크론에 효능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이터 통신이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주류 언론이나 기존 의학계는 이버맥틴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버맥틴을 거론을 하면은 가차없이 검열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이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버맥틴을 자유롭게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저스틴 트루도 카나다 수상의 진짜 아버지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연두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버맥틴을 발명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이제 애서 과소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일본 자체 영토 사이즈도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 미국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랑 비슷합니다. 메인주부터 플로리다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 일본만한 사이즈의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토는 남미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종합상사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은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영토만한 사이즈의 해외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래전에 이버맥틴을 발명했습니다. 이미 특허가 끝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든 남미든 가난한 나라에서도 지네릭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 이버맥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이버맥틴의 사용을, 특히 코비드에 대한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코야 제약이 공식적으로 이버맥틴이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임상 3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로이터 통신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주류 언론, 선진국 의학계는 이버맥틴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일본 코야 제약이 임상 3상에서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로이터가 이것을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자, 앞으로 이버맥틴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라고 거론을 해도 여러분들은 검열 당하지 않습니다. 트위터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검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버맥틴이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큰 뉴스가 아닙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이터가 주류 언론에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통신사죠. AP나 로이터는 통신사입니다. 이 공식적인 통신사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공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버맥틴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거론이 될 겁니다. 왜 이랬을까? 왜 주류 세력들이 이것을 허용을 했을까? 막다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서 이렇게 허용을 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대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감염력은 아주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이 변종을 거쳐서 코비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종식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이버맥틴이 효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열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것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 FDA는 모데나 백신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감염 숫자가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는 현재 이 오미크론이 이제 80%, 감염자의 80%가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90%, 95%에 달하면은 오미크론이 이제 확실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이제 종식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9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염자 중에 90%가 오미크론 감염자. 확실히 이 피크를 거치고 나니까 환자가 이제 감염자 숫자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제 이 코비드의 종식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희망적인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봐, 제가 가장 싫은 것은 사실은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만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자,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류 언론들이나 기존 의학계 WHO 이런 데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이버맥틴 효능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그동안 이제 이 권력층들은 이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뭔가 이 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덮쳐오는 거죠. 과연 저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도 수상이 이제 토꼈습니다. 트러크들이 이제 오타와로 몰려갔으니까 이제 트리도 수상은 어디로 토꼈는데 감염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잠깐 격리한다. 그런데 이제 트리도는 이 세컨 홈이 있다고 합니다. 뭐 860만 불을 들여서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금을 들여서 리노베이션을 했겠죠. 뭐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상이기 때문에 보안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리노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리도는 현재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 재미있는 풍자입니다. 이 뭐 카나다 사람인지 뭐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데 트리도가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숨어 있는 곳 앞에 나와서 무언가 연설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자 갑자기 무언가 하나 덮칩니다. 뭐 참 트리도 아니 오타와에 가만히 있던가 하지. 예? 이렇게 참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뭐 트리도는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쉿. 뭐 치킨 쉿은 급장이란 뜻입니다. 뭐 도망가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파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트리도가 트러크들의 이 참 돌진을 앞두고 이제 지금 뭐 도망가 숨어 있고 이렇게 참 쓰러져 있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나와서 야 아들아 잘 있냐 너 이겼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트리도가 피델 카스트로 아들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반박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좌파들이 이 트리도는 뭐 좌파입니다. 이 좌파들이 트리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뭐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의 생부가 피델 카스트로다. 이 이야기가 과연 맞는가? 여기에 관한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피델 카스트로가 저스틴 트리도 아빠가 맞다. 이제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디벙크, 반박하다는 뜻입니다. 반박하지 못했다. 자, 이 트리도의 부친과 모친, 트리도의 부친은 이제 피에르 트리도, 과거에 캐나다 수상이었습니다. 뭐 정치 명문가죠. 그리고 엄마랑 이제 둘 사이에서 트리도가 태어난 것으로 1971년도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것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도 부부가 71년도 봄에 카리비안으로 이제 이 놀러를 가게 됩니다. 세컨 허니문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이 트리도의 어머니, 트리도의 아버지,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 모두 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한 70년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히피 문화. 뭐 이 70년도에는 그냥 뭐 대마가 판을 치는 시대였죠. 그리고 이 트리도의 아버지도 그렇고 트리도 어머니도 그렇고 뭐 피델 카스트로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거의 뭐 성중독자들이죠. 김일성, 김정일, 피델 카스트로, 모택동, 뭐 스탈린 전부 다 이제 성중독자들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하루에 2명의 여자를 매일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게 피델 카스트로 이야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위에 잠깐 보시면은 어머니 이제 마가렛 트리도가 특히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뭐 좀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역시 대단한 플레이보이였습니다. 위에 잠깐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는데 결혼 후에도 그냥 아버지인 피에르 트리도 수상은 아버지대로 이제 또 바람 피고 다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파티 열고 뭐 온갖 남자들과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아버지가 48 그리고 엄마는 18살이었습니다. 무려 30살 차이가 납니다. 30살 차이가 나는데 5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53세 그리고 엄마는 23살입니다. 이들 결혼은 이제 카나다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상인 피에르 트리도는 그동안 이제 와이프도 없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도 없이 그렇게 이제 계속 바람을 피면서 살아온 거죠. 70년대 뭐 히피 문화, 그때 68 좌파 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으로도 훨씬 문란했고 마약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사실은 공산주의로 의식화되어 있었습니다. 70년대 버클리 사태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든 인물이라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가 있고, 그리고 셀프 컨트롤 이슈, 자기 제어, 자기 통제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피에르 트리도가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상 관저에 이렇게 마약을 몰래 들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비원한테 이제 들통난 거죠. 이런 황당한 총극이 있었는데 정말 뭐 리버럴 수상 관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누구랑 바람을 폈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이제 엄마는 이 텟 케네디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니 우드 뭐 유명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바람을 폈다. 그래서 남편이 잠깐 별거도 했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친인 피에르 트리도 수상에 이제 또 바람 내역도 나옵니다. 과거에도 계속 바람을 폈었고, 이제 엄마를 만나기 전에도 53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마고 키더, 슈퍼맨에 나오는 이제 이 여성이라, 슈퍼맨 여러분 크리스토퍼 리브 아시죠? 슈퍼맨 1탄, 2탄. 그때 이제 여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와도 이제 또 연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아빠도 남봉꾼,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남봉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뭐 심지어 온갖 추문도 있습니다. 이 아빠는 보통 뭐 이제 부친이죠. 피에르는 두 명의 걸프렌드를 이제 동시에 같은 세임 이벤트 어떤 파티가 있으면 거기에 걸프렌드 두 명을 동시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는 이제 이 부인인 마가렛 트리도가 있는데도 어디 이제 여자친구 3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이제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에 워싱턴에 방문을 했을 때 여자친구 3명을 이제 이 방문 영빈관 같은 데겠죠. 거기에 불러들이고, 근데 그 위층에는 와이퍼가 이제 마가렛 트리도가 있었던 거죠. 이 정도로 그냥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공산주의 빨갱이들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모택동, 김일성 거의 뭐 성 중독자들입니다. 매일 뭐 새로운 여자를 2명씩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뭐 11명의 아이들이 현재까지 있다. 뭐 이런 루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리도 부부와 피델 카스트로와의 이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피에르 트리도와 이제 마가렛 트리도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카나다를 이제 카나다는 사실상 뭐 준사회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준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이제 혁혁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 흠모했다고 이제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 부부는 1971년 3월, 4월경에 카리브해는 이제 카리브해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카리브해 가면 섬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도 많은 휴양지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쿠바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비행기로 쿠바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둘러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쿠바를 갔고, 카나다 사람들은 이제 카나다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쿠바를 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리도 부부가 71년도에 카리브 해안으로 놀러를 가게 됐는데, 봄에 갔다가 그해 겨울에 이제 트리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이 트리도 부부가 쿠바를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저스틴 트리도를 이렇게 피델 카스트로에게 소개해 주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저스틴 트리도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묘한 게 풍긴 거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저스틴 트리도는 피델 카스트로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스틴 트리도는 얼마 전에 피델 카스트로가 죽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죽었을 때 서방 지도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피델 카스트로에게 추모사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뭐 서방의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는 피델 카스트로 독재자죠. 뭐 수십 년을 쿠바 사람들을 억압을 한 이제 독재자인데, 공산 독재자인데 아무도 이제 이 추모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트리도만 이제 뭐 거의 구구절절 눈물 넘치는 이런 추모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과거 피에르 수상 이후로 카나다는 국제 무대에서 쿠바를 열렬히 변호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카나다가 오히려 쿠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 반박하고 쿠바의 편을 들었죠. 자, 이것은
76년도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가렛 트리도가 피델 카스트로와 이렇게 다정하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남편인 이 피에르 트리도입니다. 피에르 트리도가 올해 이제 수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카나다 수상 부부는 어쨌든 공인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그 일정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를 갔는지 이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곳이 바로 1971년 3, 4월에 방문했던 카리비 해안의 이제 섬입니다. 오직 이것만 블랭크, 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블랭크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트리도 부부가 세컨 하니문, 결혼은 이전에 했지만 신혼여행을 이제 2번 간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이제 몇 군데 의심되는 곳이 바베이도스 그리고 토바고, 세인트 빈센트 이런 곳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카나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들 부부가 어디 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라이버시 때문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카나다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황당한 거죠. 수상이 어디 해외를 갔는데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뭔가 썸띵이 있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피에르 트리도 사진입니다. 저스틴 트리도랑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델 카스트로랑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코도 약간 화살코에 이 모양도 그렇고 피델 카스트로와 저스틴 트루도가 너무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델 카스트로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수염 기르니까 판박이죠. 약간 이제 스페니쉬풍이 풍깁니다. 저스틴 트루도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제 히스패닉풍이 좀 풍깁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보시면 눈매도 코도 그렇고 입매도 그렇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좌파들은 이 트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디벙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76년도에 공식적으로 이들 부부가 쿠바를 방문했다. 그전에는 가지 않았다. 이런 정부 기록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의혹에는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1883년입니다. 이 드라마 배경은 과거 미국 역사를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미국의 이제 초기에는 이 카톨릭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영국 국교입니까? 이런 곳에 박해를 피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적대시했죠.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에 1870년, 80년 이때 카톨릭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이런 곳에 이제 카톨릭들이 미국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계들이야 그 이전에 식민지를 통해서 미국에 넘어온 계열들이 많은데 그러나 독일 이런 데서는 이때 처음 이제 이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일 이주자들을 서부의 이제 워싱턴주, 오레곤주로 이제 이주시키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오레곤주나 워싱턴주, 시애틀 있는 곳 이쪽은 아직 개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쪽은 다른 세력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은 이쪽 서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 시애틀이나 오레곤 쪽을 가다 보면은 독일계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리안 마을 이런 식으로 독일풍의 집도 많고 실제 독일계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첫 장면에 이 주인공이 이제 북부군을 퇴영 대령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전 식구가 천연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모든 일가족을 천연두에 잃습니다. 일가족이 천연두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할까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독일계 이주민의 이주를 돕는 것 그렇게 이제 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천연두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계속 신문에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 게이츠가 한 며칠 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전 같은데 빌 게이츠는 코비드보다도 더 무서운 이 포텐셜리 훨씬 위험한 그런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빌 게이츠가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10일 전에 닥터 파우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비드-19는 이 스몰팍스 천연두처럼 사라지지 않고 엔데믹으로 남을 것이다. 왜 천연두에 비유를 했을까요? 현재
천연두가 뭐 어디 발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세계에서 이 세계 보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천연두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국 언론에 보면은 천연두 관련 기사가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굉장히 이제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낙스 뉴스라는 곳에서는 이런 기사를 올립니다. 자, 이 스몰팍스나 디프테리아, 타이포이드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은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스몰팍스, 천연두, 디프테리아, 타이포이드 이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만 천연두 백신은 이제 미국에서 중단된 지가 1976년에 도니까 38년이 넘었죠. 38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천연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냥 디프테리아나 타이포이드는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백신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왜 여기에 이제 천연두까지 끼워 넣었을까? 이런 방식으로 천연두는 반드시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중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스몰팍스 백신, 천연두 백신을 여기저기서 제3세대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바리안 노르딕스 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니옥스입니까? 3세대 천연두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라이브 백신이지만 생백신이지만은 이 인체 이제 백신 접종자의 몸 안에서 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의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바바리안 노르딕스는 이미 3세대 백신을 완성했고 그리고 파이저, YES입니까? YES Laboratories Emergent Biosolution 그리고 Ziga Technology 이런 곳에서는 3세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개의 회사들이 들려붙어서 천연두 백신, 3세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거론된 회사들뿐만 아니라 머크 그리고 일본, 중국에서도 이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라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극소수의 회사들만이 천연두 백신에 이제 눈독을 들였죠. 이것은 주로 군인들에게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천연두 백신, 3세대 천연두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작년 6월에 천연두 치료제를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키메릭스 좀 보시면은 이 페이스북의 메타사인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들 뭐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템백사라는 천연두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크에서도 비슷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천연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어떤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 인류에게 천연두 백신을 재접종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천연두 백신을 중단을 하고 물론 군인들에게는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천연두 백신을 놓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러 제약사들이 천연두 백신 개발, 천연두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것을 봐서는 조만간에 이제 전 인류를 상대로 한 천연두 백신 접종을 이제 정부가 강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백신들이 존재를 하고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제 코비드처럼 많은 인명 희생 없이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의도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팬데믹 상황이 출현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약이 나온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모쪼록 이 팬데믹 국면이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또 진실을 추적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해야죠. 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